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탁해 TV. 이번은 여행사 창업, 여행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투어 플래너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투어 플래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선 내가 여행사를 직접 차리지 않고 여행사에 소속을 두고 활동하는 것을 투어 플래너라고 가정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같이 영상을 먼저 하나 보시죠. 즐겁게. 네. 네, 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 하고 많은 일 중에 여행을 직업으로 하려고 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실제로 직원을 채용할 때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왜 하고 많은 일 중에 여행을 하고 싶냐? 많은 분들이 이제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은 의미는 있지만 우리가 사업적으로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별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니까 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잘 되겠지. 그거는 너무 좀 지나친 비약인 것 같아요. 약간 사업적인 생각을 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직업으로 하고 싶을 때 어떤 직업을 사람이 했을 때 성과를 많이 높일까 이런 생각 해보면요. 성과를 높이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직업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무 재밌어서 잠을 안 자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이 정도로 재밌다. 그러면 어쨌든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열심히 일했을 때 정말 보람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돈과 재미와 보람.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여행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괜찮은 조합인 것 같아요. 다만 여행이 그냥 좋아서 여행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돈을 만드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년간 여행사 창업 교육, 여행업은 이제 20년 넘게 했고요. 여행사 창업 교육을 해오면서 사람들에게 왜 여행업을 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또 실제 성과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첫째가 왜 여행을 직업으로 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제일 첫 번째가 이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한 40% 정도 된 것 같고요. 여행 시장이 성장 중이니까 미래지향적인 일을 해야겠다 하는 게 30%인데 이건 굉장히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막강한 영업력이 있거나 또 어떤 인맥이 있어서 이미 고객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행을 소위 여행 아이템을 갖다 대기만 해도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번째는 특화된 상품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남다르게 나만 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 그리고 또 대중성이 있고 팔릴만한 이런 게 있으면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현지에 친한 가족이 있다든가 친한 친구가 있어서 현지처럼 막 움직일 수 있다면 가능성 아무래도 높겠죠.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어떤 게 정말 더 중요한 요소 같으세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영업력이 있고 고객이 있는 경우에 쉽게 갑니다. 그리고 특화된 상품이 있어도 쉽게 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행이 좋아서 여행을 직업으로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는 건 좋은데 실제 성과를 내는 것들은 어떤 여행 사업이나 마찬가지지만 경쟁력 있는 특화된 상품과 이것을 구매해줄 고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좋은 상품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상품을 막 사람들이 줄 서서 이용하냐? 이게 쉽지 않아요. 세상에 없던 걸 만들면 사람들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행이 굉장히 성장성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여행업 또 전 세계적인 관광시장의 트렌드는 해마다 8% 정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개발도상 국가들이 보통 10% 성장을 하면 엄청나게 성장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인데 어쨌든 여행은 연한선 8%의 성장률을 지난 10년 넘게 계속 달성하고 있어서 성장세는 확실하다. 다만 이것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누가 가져갔을까요? 예, 대체로 관광 IT 기업들이 여행업 성장에 대한 수익을 많이 가져간 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관광 IT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한다면 저는 적극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은 전통적인 여행업 범주 내에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전통적인 여행 방식에서의 어떤 솔루션으로 간단하게 저희 여행을 부탁해 공유행사 플랫폼을 조금 소개시켜드리면 이 공유행사 플랫폼은 우선 저 조한성 PD, 여행을 부탁해 조한성 PD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육을 하다 보니까 소형 여행사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서 일을 하는데 이들이 힘을 합쳐서 말 그대로 공유죠, 공유.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한 회사처럼 운영되면 아무래도 무언가를 사올 때도 싸게 사오고 판매할 때도 모집이 중요한데 모집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점이 여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 서로 도우면서 유기적으로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공유 행사를 시작을 하고 있고 현재 8개 가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브랜드 파워도 세지고 그리고 단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영상도 따로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계속 교육들을 해오면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수료생이 한 350명 이상 그리고 또 제 수업을 듣고 여행사를 하시는 분 한 60개사 정도 있고요. 그중에 이제 가맹점이 8개로 있는 거고요. 또한 저희가 상품 개발을 위해서 상품 개발 학습 여행을 같이 가기도 하고 또 제가 단독으로 상품 개발 여행을 꾸준하게 갔다는 것 1년에 보통 2회에서 3회 정도로 꾸준하게 가서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하고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노력을 했다는 것은 저의 스스로 좀 많은 프라이드를 느끼는 부분입니다. 실제 예전과 달리 우리가 직접 가서 여행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행을 부탁해 교육적인 능력은 저희가 기존에 투어 플래너라고 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프리랜서 투어 플래너가 아니고요. 여행사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교육과정 이름이 투어 플래너였는데 이제는 좀 용어를 구분 지을 겁니다. 그래서 여행을 부탁해 여행사 창업 교육, 여행을 부탁해 프리랜서 투어 플래너 과정 이런 식으로 나눌 건데요. 투어 플래너 과정이 바로 다음 주 말에 60기가 개강을 합니다. 그 59기째를 개강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으니까 좀 검증됐다고 보고요. 물론 여러분이 여행의 실무적인 게 굉장히 궁금하시면 저희 여행을 부탁해 책을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행을 부탁해 책을 사서 보시면 교육 중에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거의 다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서 세일즈 강사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수지역 동행 가이드라고 해서 남미를 여행 갔다 와서 남미를 인솔할 사람들이 필요해서 남미를 테마로 한 특수지역 동행 가이드를 양성해서 현지에 가서 멘트까지 다 하는 이런 방식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루 가이드라고 하는데 일본어니까 좀 좋지 않아서 동행 가이드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사 대기 과정, 작가 대기 과정 같은 걸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여행을 테마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실 때는 특별히 많이 할인되고 여행에 특화된 교육을 준비해서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여행을 부탁해 히스토리는 저희가 20년 넘게 일을 해오고 있고요. 지금 공유행사 플랫폼으로 점점 함께하는 사람들 숫자를 늘리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여행을 부탁해는 기존에 나와 있는 패키지 여행 상품들이 많잖아요. 그런 대형 여행사들 만들 저희도 또 똑같이 비슷한 패키지를 만들 계획이 없습니다. 그 비슷한 패키지를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고객의 입장에 서서 좋은 여행 상품을 찾고 예약하고 하는 전문성을 갖고 응대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저희 여행 부탁해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 한식관광, 참좋은여행, 노런풍선, 인터파크, KRT, 온라인투어, 롯데 JTB, 롯데관광 이런 회사들을 롯데관광 2번 얘기했나 어쨌든 이런 회사들을 종합적으로 상담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모든 걸 다 종합 판매하니까
무엇이든 여행을 부탁하기만 하면 다 가능하다. 이런 컨셉으로 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여행업계 하이마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여행을 부탁해가 자체로 만들어가는 특별한 여행들이 있어요. 그런 특별한 여행들을 개발하고 또 고객에게 다가서는 것이고요. 크루즈 여행도 저희가 굉장히 잘 판매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여행 중에 어떤 특수한 테마를 가지고 가는 것들은 여행PD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같이 또 준비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행 부탁해 전국의 가맹점 현황인데요. 지금 저희가 은평점, 그리고 강남점, 이번에 서초점도 개설될 거고요. 안산중앙점, 전주 1호점 덕진구에 있고요. 전주 완산점, 그리고 대구 달서점, 부산 연산점, 김해 내동점이 있습니다. 곧 창원점도 생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게 많아지는 것의 장점은 서로 같이 힘을 합치는 어떤 공동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서로 마케팅과 실무를 협력한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입장하면 저희 본사대 지사 개념이 아니라 다 동등합니다. 동등한 개념으로 함께 하는 건데 제가 우선 리더를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공유하고 좀 교육을 하거나 제가 먼저 나가서 좀 돈을 써서 상품을 개발하거나 이런 것들을 선도해서 하고 공유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갈수록 서로 돕는 유기적인 구조로 가서 대한민국 여행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고 생각합니다. 여행이 직업이 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이 직업이 되는 방법은 뭐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냥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여행사를 차리는 거, 그죠? 예, 뭐 간단한 얘기죠. 하나는 여행사를 차리지 않고 프리랜서 투어 플래너로 일하는 거, 그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저희가 하고 있는 카테고리 범주 내에서는 여행 PD라고 해서 트래블 프로그램 디자이너라서 여행을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여행을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그리고 상품을 개발하고 그 여행을 함께 가고, 그죠? 세미나 같은 걸 열어서 교육을 하고 함께 가고 또 상품화해서 본인이 직접 안 가도 저희가 계속 상시 상품으로 운영을 해서 그것의 수익을 나눠드리는 이런 컨셉으로 준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구체적으로 잠깐 보면요. 우선 여행을 직업으로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여행사 직원이 되는 건데 직원이 되실 수 있는 나이와 역량이 있으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되는 게 아니면 여행사를 창업하는 게 가능하겠죠. 또한 관광 IT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관광 IT 기업의 직원이 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역시 관광 IT 회사를 차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따면 아시다시피 외국인은 한국으로 받는 인바운드 여행도 하고 내가 한국에서 고객을 모시고 여행객을 모시고 해외로 나가는 국영 인솔자 자격을 보너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 프리랜서 개념이고 회사에 소속이 된다 그래도 회사로부터 일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월급을 받는 개념은 거의 없습니다. 자, 국영 인솔자 보통 여행사에 6개월 이상 재직 사실 증명이 있으면 이틀간의 소양교육을 받고 간단하게 이제 수료증을 받아서 수료증에 이제 간단한 시험을 보고 자격을 이제 받게 되는데 관광통역 안내사는 좀 난이도가 있는 시험, 국영인솔자는 그냥 거저주는 시험 정도의 그런 자격입니다. 그래서 국영인솔자가 있어야 한국의 손님을 해외로 모시고 나갔을 때 적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행 작가가 있겠죠. 그러나 여행 작가가 책을 썼다고 돈을 버는 것 같지는 않죠, 그죠? 네. 2회수 정도 되면 여행이 아닌 2회수 정도 되면 아니면 여행 책으로 유시민 작가님 그 정도 되면 책만으로 돈을 벌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강의를 통해서 돈을 벌니다. 책을 쓰고 그 토대로 강의를 해서 여행 강사가 있고요. 그리고 여행 관련된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죠. 내가 인스타그램을 뭐 잘해서 팔로워가 엄청 많다든가 또 유튜브 구독자가 엄청 많다든가 이러면 이제 사람들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요. 결국에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 여행을 컨설팅 한다든가 또는 여행 상품을 판매한다든가 함께 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또 여행 강연에 사람들을 나오라고 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행 컨텐츠 사업은 약간 강의 쪽의 비즈니스에 좀 더 수익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가만 보면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것은 월급을 받는 것이죠. 그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결국에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결국에 사업입니다. 사업적인 것들은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영업과 마케팅 활동이 기본이 돼야지 되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운영하는 영역의 직업군에 있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여행 PD라는 플랫폼에 합류하셔서 여행 강사로, 여행 작가로, 여행 유튜버로, 그리고 또 여행을 인솔하는 사람으로 함께 활동할 기회를 같이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여행사 창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보여주면 일단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어제 사리아에서 원래 목적지인 포르토마린보다 훨씬 많이 지나서 34km를 걸었어요. 항상 무리하면 안 되는데 20km 걸었으면 컨디션도 굉장히 좋았을 건데 34km 걸었더니 게다가 또 계속 비 왔고 애기 오른쪽 새끼발가락이 땡땡 부었는데 거기 발톱이 새까맣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발이 제일 중요한데 오늘 아침에 또 꼼꼼할 때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역시나 사람이 없습니다. 어쨌든 어제보다는 몸이 좀 무거워요. 속도가 안 납니다. 그래서 오늘 27km 정도 가서 최종 목적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하루 일찍 도착해서 투어를 하고 그리고 리스본 가려고 해요. 오늘도 화이팅! 여행을 부탁해! 네, 좋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요즘에 이제 트렌드인데 고객과 함께 여행을 가고 또 여행을 만드는 과정 고객에 보여주면 마케팅도 되고 고객들이 더 신뢰를 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여행 상품을 좀 더 잘 모집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당신이 갖고 있는 여행의 경험, 그게 무엇이 됐든 나만이 좀 특별한 어떤 여행 경험이 있으면 그것을 잘 정제해서 컨텐츠로 만들면 그걸 통해 세미나를 하고 그걸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걸 통해 여행을 모집해서 하나의 상품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행 PD의 영역으로 저희가 활동하고 있으니까 한번 쭉 참고하시고 저희 여행 PD 사이트에 와서 보시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행사를 창업한다고 생각하면 네 가지의 문제점, 네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됩니다. 자, 첫째는 자본금인데 자본금은 돈이 없으면 잔고증명업자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냥 쉽게 또 여행사를 설립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무실인데요. 사무실 같은 경우에 요즘 뭐 주소지만 사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사를 나오는 지역은 실사에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자본금과 사무실 문제가 큰 어려움은 되지 않아서 뭐 굳이 설립을 해서 창업을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저희 수업을 듣고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수료생들은 기본적으로 다 스스로 다 이 여행사 관광사업자를 내고 설립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막상 만약에 여행사 차렸다 했을 때 어려움에 부딪히는 거. 업무의 전문성, 전문 인력이 있냐, 그죠? 두 번째 뭐예요? 핵심 상품이 있냐.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는가가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여행사를 창업했을 때 우리 창업한 사람들 제가 가만히 보니 이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어떤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여행사를 딱 차렸는데 매출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매출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뭐 단체 문자 보내고 뭐 전화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여행 갈 확률이 정말 높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못하는 거죠. 가서 그냥 회사 소개와 업무 소개하고 여행 갈 때 나한테 연락해라. 이것만 하기에 동기부여가 좀 약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수료생분들이 여행사를 창업했을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창업을 한 다음에 내가 나가서 즉시 판매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좋겠다. 소위 고객을 만나서 야 이거 당장 가입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많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고객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여행사를 창업을 하든 아니면 프리랜서 플래너를 하든 고객을 만드는 과정을 조금 소프트하게 이야기하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 여행 밴드를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여행사의 요즘에 타겟 고객층이 밴드 사용층하고 연령층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고객을 밴드에 가입하라 그래요.
중요한 건 지인부터 밴드에 가입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거기에 계속 여행 상품과 정보를 올려서 콘텐츠를 계속 올려서 사람들에게 계속 우리가 여행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알립니다. 그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거 조하는 선이가 열심히 여행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여행을 갈 때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을 강력하게 담고 콘텐츠를 계속 제공해줘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알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연락을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담아서 관리하는 방법을 하는 게 점진적으로 좋고, 제일 좋은 건, 내가 함께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 여행 가려고 그러는데, 당신들 같이 가려고 해서 가는데, 그거를 평소에 아무런 스킨십 없이 있다가 갑자기 모집해서 가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객을, 가망 고객, 밴드나 이런 도구에 담아서 계속 여행에 대한 콘텐츠와 메시지를 주다가, 이번에 이런 여행 같이 가려는 데서 모아서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하다못해 뭐 봄꽃 여행 우리나라 국내 버스 여행을 가더라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봄꽃 여행 같이 가자고 가잖아요. 그죠? 가을철 단풍 여행 가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뭐 국내 여행도 가고 친해지고 하는데 대부분 해외에 좀 가까운 해외를 같이 가는 거 굉장히 좋고 그리고 뭐 크루즈 여행 같은 것도 같이 갔다 오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는 내가 돈을 들여서 여행사를 차리고 나면 고정비가 발생하죠. 그러면 100이라는 돈을 벌면 집에 도대체 얼마나 가져가겠어요? 100 벌어서 5 정도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아니요. 10개 벌어서 5개죠. 100 벌어서 50을 집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흔할까요? 흔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해보면 내가 직접 여행사를 차려서 운영하는 고정비를 발생시키면서 돈을 벌겠다는 게 초기에 굉장히 소비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비용이 많이 나가고, 즉시 내가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하면 시간이 가고, 그죠? 그리고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직원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고정비를 많이 발생시키지 않으면 좋겠다. 그럼 어쩌면 설립하지 않고 열심히 영업활동에 집중하는 게 나을 거고요. 영업활동을 통해서 고객이 쌓이고 나서 매출이 검증되면 이제는 내가 직접 독립여행사라고 합니다. 나만의 여행사를 차리겠다. 아니면 뭐 여행을 부탁해 공유여행사를 차리겠다. 이런 걸 의사결정 하시는 게 좋죠. 저는 순서를 밟아서 차리시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내가 혼자 1인이 만약에 고정비를 좀 적게 하기 위해서 1인이 혼자 여행을 업무를 다 보겠다 그러면 여행 사무가 있고요. 영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 상품 개발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동시에 다 잘해야 된다고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네, 그래서 누군가에게 협력자를 써서 일을 하거나 직원을 두거나 그죠? 내가 직접 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의 업무를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영업과 마케팅 활동이 이제 사장이 주로 많이 하고 단순 반복해서 성과가 나는 것들은 직원이 하고 좀 난이도가 있고 어렵고 우리가 직접 소화하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런 거는 협력자랑 손잡고 일을 하고 수익을 뭐 반탕하든지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죠. 마지막 5번째인데요. 영업을 하지 않고 돈을 벌겠다. 자, 여행사는 차리고 싶은데 영업은 하고 싶지 않아. 사업은 하고 싶은데 영업은 하고 싶지 않아. 그럼 뭐예요? 뭐 온라인 마케팅 잘해서 고객이 막 연락 오게 만드는 것도 능력이죠. 그죠? 저희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뭐 해서 밴드에 사람을 모으는 걸로 시작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온라인이긴 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같이 여행 가는 그 어떤 힘처럼 같이 가서 여행 갔다 오면 친해져갖고 해피콜이 나오는 게 굉장히 빠르거든요. 내가 방법을 동원해서 그냥 뭐 대놓고 가서 세일즈라는 영업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에 같이 여행을 다니는 것을 매개로 해서 점점 나의 충성도 있는 사람들을 늘려서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만드는 게 또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럼 가만 생각해 보면 여행사를 직접 차리는 것은 여러 가지의 고정비용이나 또 이런 것들이 발생하니 그 고정비를 없애고 내가 중요한 필요한 것들 온라인의 도구와 함께 영업과 마케팅에 집중해서 고객을 많이 형성하고 나면 나중에 고객이 많이 형성되고 나면 직원도 쓸 수 있고 협력자 쓰기도 쉬워지거든요. 그런 단계를 좀 밟아가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투어 플래너는 이제 어떤 식으로 사업과 이런 걸 해나가냐.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는 영업을 이렇게 열심히 뛰게 하는 무엇이 있으면 좋겠다. 물론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일반 여행을 알리고 함께 여행을 다니고 하는 걸로 고객을 늘려도 됩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기업체에 가서 거래를 튼다든가 이런 것도 상형 거래 발굴이거든요. 이런 것도 괜찮고 또는 뭐 단체들 유치하려고 하는 영업 활동도 좋습니다. 이런 것도 좋은데 그래도 뭔가 당장 가서 즉시 소득이 발생하면 사람은 이제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이런 측면으로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품적인 아이템 이게 있으면 좋겠다가 지난 6년간 저희 수료생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고객을 확보해서 어떻게 해요? 세 번째, 고객을 담아서 관리하고 그들이 나중에 연락을 해와서 우리에게 매출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거 바로 성과 창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영업 도구는 가서 회사 소개를 하고 업무 소개를 하고 앞으로 여행 갈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세요. 혹시 주위에 지금 여행 갈 만한 단체나 또는 여행 갈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떠올려 보세요. 어디를 소개시켜 주세요. 요런 게 이제 기본적이겠죠. 그런데 더불어서 최근에 크루즈 여행에 굉장히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 크루즈 여행 혹시 갈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가 매달 적립식으로 한 달에 37,000원만 납부하면 돼요. 네. 한 37,000원 납부하면 저희 회원이 되시는 겁니다. 저희 멤버십 여행의 회원이 되시는 건데 그럼 이제 함께 1년, 2년 뒤에 언제든 여행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네. 납입을 하다가 나머지 비용은 그냥 일시에 결제하고 같이 여행 갑니다. 그렇게 37,000원씩 내면은 2명이 같이 갈 수 있어요. 2명이. 그럼 동남아 크루즈 정도 2명 같이 가면 굉장히 좋고 함께 가는 사람 숫자를 늘릴 수 있죠. 중요한 건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한 건에 계약을 하면 상당한 선수당, 수당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하겠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가서 이런 것을 판매하는 노력을 뭐 안 하셔도 되고 일반적인 여행만 안내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이런 것도 있는데 라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런 게 있는데 같이 가입을 해서 같이 여행을 다니면 어떠냐 했었을 때 하는 분 있고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네. 하는 분이 있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거. 하는 분이 없으면 그냥 가볍게. 그래도 이런 일 한다 그러면 재밌는 건 적립식 크루즈 상품을 소개해도요. 그걸 안 가도 가입하지 않아도 실제 크루즈 갈 때 물어봅니다.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저희가 일반적인 여행사 업무 범위에서 크루즈 여행을 예약해드리고 또 아직도 수익성이 괜찮은 게 크루즈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고객을 만나서 명확하게 얼굴을 보고 업무를 이야기하면 해피콜의 확률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눈 사람들한테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저희 여행 밴드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해주세요.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고 가입하고 나면 밴드에 제가 글 올렸을 때 호응이나 이런 게 좋아요. 그 조회수가 높아지거든요. 그럼 나중에 진짜 함께 갈 여행을 올렸을 때 같이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무실에 자리 깔고 앉아갖고 어떻게 고객 늘릴까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제가 웬만한 거 다 알려드리고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살생부를 만들어서 하루에 5명씩 가서 그냥 만나서 즐겁게 여행 얘기하고 우리 업무 소개하고 필요하면 이제 뭐 크루즈 같은 거 회원가입하고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된 사람들은 저희 이제 밴드에 담아서 이제 관리하는 걸 가정을 할게요. 밴드에 담아서 계속 상품 정보가 올라오면 사람들은 홈쇼핑을 보듯이 이것을 지켜봐요. 그러다가 여행 갈 일 있을 때 이 사람이 계속 열심히 여행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여행을 물어봅니다. 개인 여행 또는 단체 여행. 단체 여행이 아주 괜찮은 수익이 됩니다. 그런데 또 크루즈 여행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여행들 이제 같이 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성과 창출의 핵심은 그런 고객들이 쌓이면 점점점 저희한테 여행을 물어보죠. 이런 것들을 잘 소화해 내면 되는데 과거에 이제 뭐 후불제 여행이나 아니면 또 상조에 있는 크루즈를 파는 이런 영업 조직들은 여행 업무가 프로페셔널하지 않아서 가서 열심히는 판매해서 고객은 막 늘어났어요. 근데 이거를 잘 소화하지 못하니까 정상적인 장기적인 영업 성과가 잘 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 저희 여행을 부탁해서 다 백오피스 역할을 해드려서 도움을 드리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자, 여행을 부탁해요. 근데 저희가 오늘 왜 그 중에 크루즈 여행을 이제 먼저 필두로 말씀드리냐 하면 크루즈 여행은 이제 영상을 보시면 뭐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잠깐 한번 볼게요. 얼마나 큰 시설에 어떻게 되는가.
크루즈 여행에 대한 이제 감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호캉스 좋아하시죠? 호캉스. 네, 호캉스 좋아요. 호캉스는 누구나 너무 좋아합니다. 한 3박 4일 정도 호캉스 하면 좋겠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우리 호텔에서 깨끗한 데서 막 대접받으면서 자고, 막 스파 마사지 받고, 수영하고, 뭐, 도시 경치 보고, 그리고 맛있게 호텔에서 저녁, 아침 먹고 굉장히 좋죠. 그런데 호캉스는 딱 하나, 자고 일어나도 계속 같은 곳이라는 거. 요게 좀 다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 호캉스, 일반적인 호텔 리조트를 사이즈를 2배로 키워보세요. 엄청 크죠. 엄청 큰 그것을 바다로 쫙 띄우면 우리는 크루즈 바캉스, 크캉스라네, 크캉스. 크캉스는 장점이 뭐예요? 예. 짐을 다시 싸지 않고 똑같이 호텔처럼 있는데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도시에 도착해서 내가 기항지 투어라서 투어를 나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크캉스. 올 인클루시브로 이 크루즈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제공됩니다. 다양한 식사, 그죠? 그 다음에 뭐, 커피, 바, 뭐, 카페, 그리고 뭐, 춤추는 곳, 공연장, 그리고 그 크루즈 자체 상점가도 있어요. 크루즈가 얼마나 크냐, 아까, 호텔 리조트 2배 사이즈라고 했잖아요. 딸내미를 데리고 이제 배를 탔어요. 근데 딸애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배는 언제 타?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배는 언제 타? 그 정도로 큽니다. 그리고 크루즈를 타면, 우리가 63빌딩 2배만 하니까, 딱 들어가면 빌딩 안에 있다는 느낌이지 배 안에 있다는 느낌 전혀 없습니다. 데크에는 조깅 트랙이 있어서 막 조깅을 하고요. 야외 수영장도 있고 또 해질녘에 그 야외 수영장에서 커다란 비전이죠. 커다란 비전에 영화를 틀고 딱 이렇게 베드에 탁 앉아서 영화를 감상하고 또 음악 공연을 보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크루즈 여행을 갔다 오면 다 너무 만족해서 동남아 크루즈 갔다 오면요. 다음에 지중해 가자, 다음에 알래스카 크루즈 가자 이런 얘기가 자동으로 나오니까 함께 여행 갔다 와서 재구매나 소개가 일어날 확률이 아주 높고 단체를 유치하기도 되게 좋아서 크루즈를 굉장히 좋은 아이템으로 봅니다. 다행히 아직도 여행업계의 마진율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미리 그냥 결론까지 말씀드리면 우리는 적립식으로도 고객을 유치할 수도 있고 그냥 일식으로도 유치할 수도 있고 일반 여행 상품 다 되는데 중요한 건 종종 크루즈가 특가 상품 같은 것들을 저희가 잘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특가 상품 크루즈 같은 경우에 내가 사람들을 모아놨다고 하면 이번에 이런 특가형이 있는데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특가형이라 그러면 저희가 뭐 많이 여러분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경우는 25만 원의 수익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간단한 거지만 이참에 같이 가자 하면 내가 3명만 모아도 내 경비는 빠지니까 같이 갔다 오면 어때요? 재밌고 이 사람들이 다음에 또 가자 그러면서 점점점 고객을 늘리기가 좋은 아이템이에요. 물론 내가 그런 상품들을 뭐 한꺼번에 20명을 판매한다든가 이러면 좋죠. 일반적인 여행사의 상품들이 5%, 7%, 9% 수준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굉장히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는 크루즈 상품은 일단 대한민국에서 작년까지 3년 연속 가장 재정 건전성이 좋은 이제 상조 회사 크루즈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 2위가 예다함 그리고 휴먼라이프라는 곳인데 이 휴먼라이프가 크루즈 여행 상품을 특화해서 가장 다양한 지역을 많은 행사를 해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신뢰하셔도 될 만한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크루즈 회사의 전문 크루즈 인솔자 저희 친누나가 일본어 쓰러 가야 되는데 크루즈 인솔 엄청 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휴먼라이프의 전문 크루즈 인솔자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상품 만족도나 이런 걸 충분히 또 많이 검증할 수가 있었고요. 재정 건전성 받쳐주니까 스스로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할까 고민하다가 이것을 같이 우리가 영업의 도구로 활용하면 되겠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프리랜서 투어 플래너를 한다든가 저희의 협력 공유행사 가맹점을 하든 간단한 건 정상적인 여행 업무의 모든 범주는 여행을 부탁해 범주에 있고요. 일반적인 여행업은 그리고 내가 뭔가 즉시 판매할 수 있는 아이템과 크루즈로 고객을 공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런 적립식 크루즈 상품이 추가적으로 있다 보시면 됩니다. 네. 크루즈 여행 상품이 좀 다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 상품으로는 보통 싱가포르 크루즈가 제일 많이 가는 상품이에요. 기본적인 상품을 가입하면 이제 2명이 갈 수 있고요. 이것은 적립식이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납부하셔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 간단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여행사라고 하는 곳의 상품을 저희가 판매하지만 그것이 인솔자가 나가고
그리고 그 여행 상품을 발코니로 객실을 업그레이드하고 기항지 투어를 다 포함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 상품가가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보다 훨씬 비싸요. 예. 그렇다고 뭐 만족도가 더 높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자 모르는 여행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인데 저희는 어쨌든 저희만의 고객들을 유치하고 케어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 있게 행사를 하고 있어서 만족하실 만하니까 판매하기가 아무래도 쉽겠죠. 그 다음에 아시아 크루즈, 요 싱가포르 크루즈 말고 이제 그 이외의 지역들을 가는 것들이 있고요. 동부 지중해 크루즈, 그리고 서부 지중해 크루즈, 알래스카 크루즈, 카리비해 크루즈까지 있습니다. 크루즈는 점점 더 많이 이제 늘려 나갈 거고, 이제 가끔 한국 출발 크루즈가 있는데, 보통 코스타 네오 로만티카라는 이태리 배인데, 그 배로 하는 것은 이제 한국에서 일본 지역,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 지역, 이런 곳은 많이 가고, 중국에 이제 뭐 샤먼 이런 데 가는데, 이런 것들은 다양한 이제 특가로 운영되는 것들, 보통 100만 원 내지는 100만 원 밑으로 돼 있고요. 이 객실 업그레이드 하면 조금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잘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루즈 여행 과연 갈만한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일단 본인이 먼저 가세요. 본인이 먼저 가면서 몇 사람 그냥 기왕 같이 가시면 일단 즐겁게 여행 다니면서 고객이 늘어나는 이런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북유럽 크루즈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행을 부탁해 돈을 들여서 창업하시는 거는 본인의 독립여행사 하셔도 되고요. 그죠? 네. 아니면 여행을 부탁해 공유여행사 하셔도 되고요. 돈을 들이지 않고 하는 영역은 프리랜서 투어 플래너로 내가 상담, 판매, 모집, 마케팅, 그리고 여행 상품을 직접 기획해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컨텐츠를 베이스로 하겠다면 여행 PD를 해서 내가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그것을 세미나를 하고 상품화하고 고객과 함께 여행을 가고 이런 걸 하도록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행을 부탁해는 투어 플래너, 그리고 여행 PD, 그리고 독립여행사, 그리고 공유여행사 이렇게 네 가지로 쭉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여행을 부탁해 프리랜서 투어 플래너가 괜찮냐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크루즈 상품에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다. 적립식 상품이 있고 뭐 일시납으로 하는 일반 여행 상품 다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가끔 특가 상품 이런 것들을 저희가 특화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리랜서 플래너를 하시면 플래너로서의 이제 수익을 받겠죠. 그런데 저희 가맹점, 대리점 하시면 저희가 대리점 권한을 드리면 당연히 그걸 관리하는 수익도 또 있어요. 네. 종합적인 여행 업무로는 저희가 보통 11개 대형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 다 취급하고 저희만의 특별한 여행, 단체 여행 이런 것들을 잘 소화하고요. 맞춤 여행과 상용 거래처 관리도 잘 하기 때문에 여행사로서 백오피스 역할을 충분히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으로는 여행 상담 교육, 세일즈 교육, 그리고 투어 플래너를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여행사 창업 교육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프리랜서 플래너가 아니라 그냥 여행사를 차리겠다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검증되어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비전으로 가져가냐? 나는 프리랜서 투어 플래너를 하겠다 또는 여행 PD를 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여행사를 직접 차려서 창업하겠다. 그래서 독립여행사 운영하셔도 되고 또 그런 거면 이제 힘을 합쳐서 하겠다. 공유여행사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크루즈의 대리점 자격을 받아갖고 나는 영업조직 같은 거 구축해서 관리하는 것도 병행하고 싶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행을 부탁해 프리랜서 투어 플래너로 활동을 시작하시면 어떡하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이제 기본적인 양식 작성하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고 1대1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면접을 하고 나서 합격을 하시면 물론 여러분이 인성이나 또는 뭐 신용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어요. 또 정신적으로 이런 거 빼고는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와 약간의 능력이 있어 보이시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4시간, 투어 플래너를 위한 4시간 실무 교육을 해드려요. 뭐 창업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마케팅과 고객 상담에 집중한, 그리고 또 어떻게 업무를 쉽게 소화하느냐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립니다. 자, 근데 간단히 생각해보면 제가 여행사 대표잖아요. 여행사 대표처럼 일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고객이 어떤 걸 물어봐요. 그럼 제가 기본적인 조금의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실무 진행 어떻게 해요? 제가 실무 안 하니까, 아예 고객님, 그러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릴게요 하고,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희 직원에게 건네면 저희 직원이 전화해서 상담하고 예약하고 다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학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성사가 되는 것들을 보고 복귀하는 거죠. 다시 보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구나. 점점점 알아가면 내가 스스로 업무를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아마 어차피 사업을 하시더라도 내가 영업 매출을 늘리는 데 집중한다면 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하는 건 직원을 두게 될 텐데 직원을 두면 고정 발생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저희한테 지금 직원에게 위탁을 해서 업무를 본다고 보시면 좀 편하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4시간에 이제 하루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일주일 단위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8주간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신지 피드백을 드리고 이야기 나누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매달 1일자에는 함께 모여서 하는 투어 플래너 모임을 합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저희 가맹점들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편리한 지역에서 참가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수당 지급을 좀 나이스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 10명이 판매자인데 한 명이 만약에 사고를 쳐요. 그래갖고 큰 사고 치면 회사가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이걸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보증보험을 끊는다든가 어떤 수당 지급에 대한 체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 저희만의 노하우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일반적으로 여행사에 그냥 계약서 쓰고 저희가 이렇게 그냥 돈 드리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체계적인 틀 안에서 일한 수익을 지급받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만큼의 안정성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려봅니다. 자, 이제 궁금하신 게 있을 텐데요. 궁금하신 것은 유튜브에 물론 댓글로 다루셔도 돼요. 그런데 유튜브 말고 저희 투어 플래너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어 플래너 카페에 오셔서 투어플래너.co.kr 여기 주소 나가죠. 투어 플래너 카페에 오셔서 거기에 이제 질문 남기시면 다 답을 달아드립니다. 들어와서 보시면 질문에 답을 얼마나 자세하게 달았는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궁금한 거 무엇이든지 답을 드릴 테니까 글을 남기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자, 뭐 할 수 있다? 세 가지. 자, 첫째는 프리랜서 투어 플래너를 할 수 있다. 둘째는 컨텐츠 베이스로 하는 여행 PD를 할 수 있다. 셋째는 뭐예요? 네, 셋째는 직접 여행사를 차려서 운영할 수 있다. 이 단계에 대한 모든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행을 부탁해 하고 친하게 지내면 좋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즐겁게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는 곳에 시작해서 그것을 확대해서 사업이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역별 세미나를 안 하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요. 기회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여행업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거든요. 그래서 고객을 찾아가서 계속 내 고객으로 유치를 해놨다가 나중에 함께 여행을 다니는 컨셉을 실행할 수 있다면 아름다운 그림이 벌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이 편하고 즐겁게 하고 싶은 분야로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때 선택적으로 도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여행을 부탁해. 조한성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